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신경주개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뇌경색, 뇌동맥류 등 뇌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제가 건강한 뇌혈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쾌적한 몸 상태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굉장히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잘 주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래에서 호소하는 문제들 중에 잠을 못 자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숙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저희 서울아산병원 수면클리닉의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 교수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정석훈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정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보통 불면증, 수면장애 그런 분야 이제 주로 치료를 하고 있고 특히 암 환자 불면증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리고 노인성 우울증에 대해서도 네.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예, 환자분들은 불면증으로 오시는데 알고 보면 우울증인 경우가 꽤 있어서요. 그래서 보통 우울증도 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해주는군요. 선생님 네. 전공은 봐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시고 또 유튜브 보면 그런 내용들을 네. 많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오늘은 특히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는가 네네. 그 방법적인 거를 좀 알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보면 한 3분의 1 정도를 맞습니다. 우리가 잠으로 보낸다고 돼 있는데요. 왜 이렇게 잠이 중요한가요?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를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현상학적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뭐 우리 조물주께서 이렇게 잠을 잘 자게 만든 이유를 우리는 그냥 예측하는 거고요. 네. 다만 잠을 못 잤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을 바탕으로 했을 때 잠을 잘 자면 이런 게 좋은 거다라고 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 경우 같으면 조금만 잠이 부족해도 말이죠. 다음 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잠을 충분히 자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근데 제 자신도 수면 습관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달라요. 전혀 네, 네. 같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도 이렇게 수면 패턴이 바뀌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나이에 따라서 그 수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 때 생각하면 아기 때는 하루 종일 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점점 잠을 못 자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연령에 따라서도 수면 이런 구조나 단계가 많이 변화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수면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렘 수면 이렇게 이제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얕은 잠에 해당을 하고 3단계 수면이라고 하는 게 깊은 잠을 얘기를 하고요. 네. 렘 수면은 보통 꿈 수면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1단계, 2단계 렘 수면은 비교적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네요. 근데 깊은 잠을 자는 3단계라고 하는 이 깊은 잠을 자는 포션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드시면서 잠을 안 자고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이 일찍 누워서 잠을 청하시는데 잠은 안 온다고 하시고 그리고 잠을 자도 깊은 잠을 잘 못 잔다고 하시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런 어떤 수면 구조로서 나이에 따른 수면 구조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 잠을 이루기가 힘들고 일찍 깨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 자연스러운 건데, 네. 근데 우리가 옛날처럼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자야 한데 강박관념에 맞습니다. 빠지게 되고 이러는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을 수면 장애가 생겼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네. 불면증이라고 우리가 진단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불면증의 진단 기준이나 어떤 경우에 문제가 병적인 거라고 이렇게 네. 보시는지요? 그 불면증은 진단 기준 자체는 잠이 잘 들지 않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네. 아니면 아침에 일찍 깨거나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보통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세 가지가 일주일에 3회 이상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불면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불면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만성 불면 장애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을 못 잘 수도 있지만 네. 일시적으로 못 자는 거는 그냥 또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는 이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불면증이 생기고 지속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소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잘 만한 소인이 뭐 예민하다 하시다든지 그런 네. 소인이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러다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벌어지면 그 순간에 잠을 잠깐 못 주무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스트레스 요인들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내가 안 좋은 수면 습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맨날 누워있고 잘라고 너무 애를 쓰고 강박관념을 갖고 자야 되는데 잠 못 자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하루 종일 또 누워 계시고 이런 습관들이 불면증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라서 결과적으로 불면증을 잘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행동적으로 누워있는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낮 동안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잠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어떤 식으로 줄일 것이냐,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선생님 외래로 오든지 네. 아니면 상담을 하시든지 이러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의? 네, 보통 불면증 환자분들은 잠을 잘 못 자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을 뭐 경우에 따라서 못 잘 수도 있죠. 제가 예를 환자분들한테 많이 드는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주변에 친척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가야 된다.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주무시겠습니까? 그럼 대부분 가신다고 그럽니다. 그러겠죠. 잠이 그렇게 중요하면 주무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희생하면서 지금까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바깥 활동을 하고 이런 걸 해왔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잠을 잘 자면 좋겠지만 네. 잠을 잘 자야 되는 게 무조건 걱정이 많아지면 불면증이 심화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을 하시고 너무 자려고 애를 쓰세요. 이게 잠이라고 하는 거는 와라 땡기면 도망갑니다. 가라 이래야지 오는데 자꾸 와라 이러면 안 자려고 버티면 오히려 맞습니다. 졸리고. 우리가 밤에 안 자려고 버티면 오히려 잠이 오고 졸리는데 자려고 자꾸 애를 쓰면 더 잠이 안 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애를 쓰는 게 별로 좋지 않고 자려고 누우면 머릿속에서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못 자면 뭐 내일 어떻게 되는데 내일 아침에 뭐 약속이 있는데 뭐 하러 가셔야 되는데 잠 못 자면 어떡하지? 그 생각하느라 또 잠을 못 주무세요. 머릿속에서 막 과활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 근육 긴장도가 증가해서 불안해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서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있다 보면 또 잠이 슬슬 와요. 그래서 이제 자려고 들어가면 또 잠이 안 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정신 생리적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면증의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 빈도의 문제지 대부분 한두 번은 겪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만성화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한두 번 겪은 분이 어떤 악순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고리가 존재하나 봅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 제가 꼭 잘 자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잠을 못 자서 걱정을 해서 잠을 잘 자야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나는 잠을 못 자면 큰일 난다. 잠을 자야 나는 사는데 잠을 못 자면 나는 진짜 병에 걸리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그러면은 그 부정적 생각 때문에 걱정이 늘어나죠. 그럼 이제 불안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럼 불안하면 자려고 자꾸 눕습니다. 그러면 자꾸 누워 있다 보니까 잠이 또 안 옵니다. 근데 누워 있다 보니까 생각이 또 많아져요. 그러니까 누워 있으니까 잠이 안 와서 생각이 많아지니까 불안해져서 누워 있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걸 선순환으로 바꾸려면 반대로 하셔야 돼요. 못 자도 괜찮으니까 나는 오늘 못 자더라도 괜찮으니까 움직이자. 그래서 움직여서 활동을 많이 하면 낮에 활동을 많이 하니 피곤하니까 또 잠을 잘 자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부정적인 생각도 줄어들고 낮에 활동을 하니까 그럼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면서 생각도 바뀌고 이 선순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잠을 못 자서 불안하고 이랬던 걸 오히려 반대로 그까지 잠 오늘 하루 그냥 뭐 못 자도 상관없어. 맞습니다. 어차피 장례식장에 가실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거나 아니면은 그걸 뒤로 돌리는. 맞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정 교수님 해법이 거기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낮에 누워 있지 않는 행동적인 측면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수면 습관을 잘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과 잠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줄이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좋은 수면 습관이라는 게 뭔가요? 항상 좋은 수면 습관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럼 좋은 수면 습관이 뭔지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좋은 수면 습관이 뭔지 다들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수면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보통 7시간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예. 보통 한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잡는데 물론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9시간은 자야 된다. 뭐 이런 개인 차이는 있겠죠. 근데 한 7시간으로 평균을 만약에 잡는다고 했을 때 기억하셔야 될 거는 7시간이라고 하면 12시에 누워서 7시에 일어나면 7시간입니다. 그렇죠. 9시에 누우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7시간입니다. 그러네요. 내가 7시간을 자면 나머지 17시간이 지나야 24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침에 7시에 일어나면 12시는 돼야 잠이 옵니다. 10시에 일어났다 새벽 3시는 돼야 잠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는 시간을 언제로 맞출 거냐가 핵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잠을 자는 시간을 1번으로 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1번이고 2번이 자는 시간입니다. 내가 자는 시간에 따라 일어나는 시간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시간에 따라 자는 시간이 맞춰지는 겁니다. 나는 네네. 저녁에 일찍 네. 그냥 저녁 숟가락만 놓으면 네. 잔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일어나는 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늦춰야 되느냐 좀 그 얘기신 거죠. 예,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이 이렇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8시, 7시 되면 자는데 새벽 1-2시 되면 깨서 그때부터 못 잔다라고 얘기를 그런 하시거든요. 분이 많죠. 근데 7시에 자서 새벽 2시에 일어나면 다 주무셨죠, 사실은. 그러네요. 일찍 다 주무신 거죠. 네. 근데 그걸 더 자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7시간을 자는 게 평균 수면 시간인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못 잤다고 이제 병원에 오십니다. 그러면은 잠을 못 잔다라고 오세요. 그러면은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쓰죠. 근데 문제는 9시에 자서 새벽 3시에 깨면 다 주무셨는데 그러네요. 수면제를 써봤자 어차피 새벽 3시까지는 똑같은데 환자가 원하는 건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자게 해달라는 건데 여기서 맞추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제 써도 효과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약을 써도 효과가 없으니까 약을 자꾸 늘립니다. 그러면 쓰지 않아야 될 약을 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스케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9시에 누웠으면 새벽 3시, 4시 일어나면 끝입니다. 네. 7시까지 자고 싶어요. 그러면 12시에 주무세요. 근데 난 9시에는 자야 되겠는데 그럼 4시에는 일어나셔야죠. 근데 난 9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고 싶은데 그건 10시간 주무시는 건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6시간으로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요. 근데 10시간으로 자려고 하면 똑같은 엿을 늘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꾸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중간에 안 깨고 잘 자고 싶은데 푹 자고 싶은데 그럼 9시부터 7시까지 안 깨고 푹 자고 싶다. 10시간을 푹 자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은 저희가 이제 뭐 그 손목에 시계 같은 걸로 이렇게 수면 패턴을 많이 재고 있으니까요. 네. 그 잰 거를 한번 좀 보면 보통 환자분이 빨간색으로 밑에 하단에 쳐 있는 게 잔 걸 표시하는 겁니다. 네. 환자가 8시분에 누워가지고 아침 6시까지 자다 깨다 이러고 있는 거죠. 보통 9시쯤 누워서 아침 6시까지 누워 계세요. 그러면서 자다 깨다 이게 보통 어르신들 하시는 그 패턴입니다. 저렇게 주무시면 정말 잠이 안 오죠. 예, 이걸 굉장히... 효율을 저희가 따지면요.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 잔 시간을 효율이라고 하면 10시간 누웠는데 5시간밖에 못 자면 효율이 50%밖에 안 돼요. 근데 5시간 누웠는데 5시간 내내 잤다? 그럼 효율은 100%죠. 그렇죠. 효율이 높아지면 잘 잤다고 느낍니다. 효율을 떨어뜨리는 거는 누워있는 시간이 많은 거고요. 그럼 효율을 높이려면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런 분들한테는 12시에 누워서 7시에 일어나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거 네. 아주 컴팩트해졌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압축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그래서 잠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압축을 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든다. 그러면 효율이 96%까지 올라갑니다. 이걸 압축을 해서 7시간 그걸 두고 내가 몇 시에 일어날지를 계산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자는 시간을 거꾸로 역산을 해서 맞추는 게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비파열 뇌동맥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언제 자느냐에 따라서 10시 이전에 자는 습관이냐 12시가 넘어야 잤냐 2시 넘어서 잤냐 이런 세 그룹을 나눠 가지고 봤더니 늦게 잔 건 있잖아요. 유의하게 파열 위험도가 높아지더라는 연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타당해 보이십니까? 여러 가지 아마 뭐 요인들이 있겠죠. 그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올빼미형 그러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타입이 건강에 별로 좋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보통 야식을 먹습니다.
예, 그리고 야식을 먹다 보면 또 살이 찔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체중이 비만이 또 이제 교란 변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활동이 뭔가 피곤하고 이렇게 깨끗한 이거를 몸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찌뿌둥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고 쫓기면서 일하고 예, 쫓기면서 일하고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의 일하는 어떤 성향도 예를 들면 뭐 예술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어떤 규칙적인 패턴보다는 좀 불규칙적으로 패턴을 갖는 그런 이제 성향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여러 가지가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혈압 관점에서 제가 내과 의사는 아니지만 보통 우리 혈압이 야간에는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야간에 잘 안 떨어지는 그 우리가 디퍼, 넌디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불면증이 심하거나 이렇게 수면 주기가 늦춰지시는 분들은 디퍼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잠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조만간에 왜 뇌동맥류가 그런 경우에 불안정해지는지 그런 것들도 좀 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 잘 주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면 습관을 갖는 거가 첫 번째인데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무조건 설정을 하고 그 시간에서 17시간 지난 다음에 잠을 눕도록 그렇게 일단 맞추시고 낮 동안에는 활동을 열심히 하시도록. 그래서 보통 저는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고 활동 많이 할수록 좋아진다. 근데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활동을 줄이면 불면증이 심해진다.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 주무시는 시간을 맞추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되면 무조건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기상시간이 돼서 일어나기로 한 시간 내에 무조건 일어나셔야 돼요. 늦게 주무셨다고 늦게 일어나시면 또 다시 흐트러집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은 명확하게 놓고 못 자더라도 압축을 해서 다음날 주무실 수 있게끔 그리고 낮 동안 눕지 말고 그래서 요걸 한마디로 설명하는 게 7시간 자면 17시간 동안 활동해야 된다. 이 개념이 지금 말씀드린 걸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생각을 좀 바꾸고 수면 습관 잘 가지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쭉 나눴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수면 습관을 갖추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도 못 잔다. 그러면은 약을 써서 잠을 잘 자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수면제를 처방을 하는 의사나 그걸 이제 복용하게 되는 환자 입장에서 수면제의 어떤 효능, 기능, 역할 뭐 이런 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처방을 하시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도 수면제가 마취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자겠거니. 수면제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수면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다고 그냥 자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맞춰서 드셔야 되고요. 수면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잠을 들게 만드는 약이 있고 중간에 덜 깨게 만드는 약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잘 봐서 잠을 자는 게 문제냐 중간에 깨는 게 문제냐를 따라서 약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잠을 드는 게 어려운데 중간에 덜 깨게 하는 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깨는 게 문제인데 잠들게 하는 약을 쓴다든지 하면은 약이 효과가 없으니까 약이 늘어날 상황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쓰는 것도요. 보통 우리가 자기 30분 전에 수면제를 드신다. 그러면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30분 전에 먹고 시작을 한다? 환자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그럼 어떤 개념? 7시에 일어나셨으면 12시에 잠이 오니까 12시에 30분 전에 드셔야 되는 거죠. 내가 목표한 기상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맞습니다. 언제 복용할 건지를 딱 맞습니다. 근데 보통 자기 30분 전에 먹으라고 하시니까 나는 9시에 자고 싶으니까 8시 반부터 드시고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30분 전에 드세요. 근데 엄밀하게는 잠이 오는 시간에 30분 전에 드셔야죠. 내가 7시에 일어나면 12시에 잠이 오니까 그러면 12시에 30분 이내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수면제 복용 타이밍을 잘 알려면 내가 적정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되고 아침에 기상을 몇 시에 하고 싶은지 맞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해왔는지 그 패턴이 흐트러진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그 패턴을 다시 맞춘 다음에 회복시켜 주는데 수면제가 도움을 맞습니다. 줄 수 있겠군요. 그래서 저는 보통 자기 30분 전에 드시라고 그러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기 7시간 전에 드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면제 먹기 전까지는 17시간 동안 활동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17시간 활동하고 수면제를 먹고 이게 패턴이 돼야 되는데 환자분들은 자꾸 9시부터 드세요. 그러면서 수면제 먹고 3시간 걸린다. 3시간 걸린 게 아니라 3시간 전에 드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수면제 먹어도 소용없어. 네. 이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수면제를 일찍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그 쭉 말씀하실 때 너무 인터럽션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제가 인터럽션 안 할 테니까 한번 쭉 그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을 잘 주무시기 위해서는 수면 패턴을 잘 맞추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수면 패턴은 아까 제가 7시간 자면 17시간 지나야 다시 잠이 온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설정을 하시고 그 설정한 시간에 따라서 잠을 자는 시간을 역산해서 맞추시고 낮에 활동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늦게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고 활동 많이 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면제는 가급적 꼭 필요할 때만 그리고 활동을 열심히 해서 수면 습관을 맞춘 다음에 그래도 잠이 안 온다 혹은 그래도 중간에 깬다 그럴 때 잠을 들게 하는 약을 쓸 거냐 중간에 덜 깨게 하는 약을 쓸 거냐를 잘 상의하셔서 약을 쓰시고 가급적 최소한 이 최소한이라는 거는 기간도 중요하고요 용량도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용량으로 최소한의 기간으로 쓰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드셔서 약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잠을 약 없이는 못 잔다 그럴 때는 드셔도 됩니다. 다만 잘 드셔야죠. 막 드시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약을 적절한 용량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이렇게 그리고 꼭 써야 되는 상황인지 판단을 받으신 다음에 약을 적절하게 쓰시면은 일단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제를 안 드신 것도 중요하지만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면 습관 잘 갖추시고 약은 최소한으로 쓰시고 그렇게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내용이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요. 저 자신도 잠에 대한 그리고 수면에 대한 상식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자려고 강박 갖지 말고 잠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는 맞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뇌졸중이나 뇌동맥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 자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분이 많은데요. 오늘 이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해 주신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